자, 이제 셋째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324페이지 3절 이용권에 관한 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용권에 관한 등기는 네 가지 이용권이 있습니다. 먼저 01 크게 구조 그려보자. 지상권에 관한 등기 있고, 그다음에 교재 넘겨보시면은 327페이지에 지역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교재를 또 뒤로 넘기시면 330페이지로 가보시면 전세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교재 333페이지 가시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 자, 이용권에 관한 등기 네 가지가 있다를 먼저 보시고 원위치로 이제 오시면 될 겁니다. 이용권에 관한 등기 네 가지에서는 네 가지 합해서 시험 문제 한 문제 잘하면 출제되거나 아니면 안 되거나, 이 정도예요.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문항수는 적은데. 자, 이제 갈게요. 지상권에 관한 등기의 기억, 민법의 법전 법률용어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지상권은 토지가 있고 토지 지표면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토지를 갖다가 갑의 토지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토지를 갖다가 갑의 토지를 빌려 쓰고 싶대요. 왜 빌려 쓰느냐면 건물 좀 건축해 갖고 사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공작물을 갖다 여기에다 설치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는 나무를 갖다 식재하고 싶다는 겁니다. 수목. 그러면 지상권은 얘가 주어니까 지상권자니까, 지상권이란 갑의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 물건의 이름을 지상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용권, 용익권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용익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물건이고, 네 번째 이 임차권은 채권의 성질을 지니는 거죠. 공통점은 다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용익권이라고 네 가지를 부르는데 성질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물건 쪽, 한 가지가 채권 쪽, 이렇게 변별을 이제 크게 하셔야죠. 자, 그러면 개념 이해하셨으면 이제 지문 잡기. 자, 이제 니은번 볼게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물건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유 지분 형광펜 치십시오. 지상권 설정 등기할 수 없다. 그대로 형광펜 치십시오.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지 토지 공유 지분을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형광펜 치셨으면 그 옆에다 쓰십시오. 필기구 준비하셔서, 이번에 형광펜이 아니라. 용익권 모두 적용. 공부가 같이 되셔야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책을 보실 때 거기다 정리해 놓으면 뒤에가 이제 쉬워질 겁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보시면 용익권이 지금 이게 있잖아. 우리 지상권 등기는 토지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용익권 모두에 이건 적용되는 원리니까 지역권 등기에도 그 얘기가 나올 것이고, 교재 뒤에 전세권 등기에도 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임차권 등기에도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다 주어는 뭐라고 이제 나올 거다? 토지 건물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건물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전세 설정 등기할 수 없다. 토지 건물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임차권 설정 등기할 수 없다. 뒤에 지문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포진되는 걸 한쪽에서 전부 몰아서 지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의 배타적으로 이용권이므로 토지에 2개 이상 중첩하여 성립할 수 없다. 형광펜 2개 이상서부터. 그럼 그 얘기는 이중지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중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 배타적인 물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록사항 나오죠. 필요적 정보를 얘기하는 건데, 필요적 정보는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에 지상권 등기 기록례 있죠. 그걸 갖고 공부하시는 게 더 빨라. 자, 그 지상권 등기 기록례 볼게요. 순위번호 1번 지상권 설정 90년 1월 1일 3001호 등기원인 12월 31일 설정 계약.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은 이제 형광펜 준비하시고,
목적 형광펜. 교재 325페이지 등기 기록예를 봐야지. 그걸 보고 공부하는 게 더 빠르다니까. 목적 범위 형광펜. 지상권자 형광펜.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나눠 세 가지 형광펜 치셔야 돼요. 목적, 범위, 지상권자. 여러분들 형광펜 친 게 필요적 정보. 그러면 형광펜 안 친 사항이 나오죠? 그걸 이제 따로 암기하지 마세요. 한쪽을 객관식 긍정 부정은 한쪽을 정리하면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를 암기하려고 하지는 마실 거. 그다음에 필요적 정보가 목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땅 빌리는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땅 빌리는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땅 빌리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범위, 토지 전부인지 일부인지. 그다음에 세 번째 지상권자가 누구인지. 그 세 가지가 필요적입니다. 그럼 나머지 존속기간, 지료, 지급 시기 세 가지 나와 있죠. 요거는 임의적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지. 임의적은 당사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 약정한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걸 임의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제 거기에서 보세요. 순위번호 몇 번으로 해놨어요. 지상권 설정 등기 1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두 번째가 또 시험 문제입니다. 1-1 형광펜 그리고 그 옆에 지상권 1번 지상권 이전 이렇게 돼 있죠. 지상권 이전 형광펜. 거기 들어보세요. 자, 법전에서 1-1로 써져 있는 걸 부기라고 법률 용어로 불러요. 부기는 법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언제 규정해 놨느냐면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에 의한다. 법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부기에 의한다.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러면 여러분들 형광펜 친 걸 이제 그렇고 보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에요.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이야.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이니까 2번을 쓰지를 말고 1-1로 쓰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정리하셔야 돼요. 자, 됐고. 자, 이제 중단에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은 오케이. 326페이지. 등기 기록예 갖고 직접 공부하시는 게 빨라요. 구분지상권 등기 기록예 을구에 순위번호 1번 나와 있죠. 등기 목적 구분지상권 설정. 구분 쓰셔야 돼. 빠졌습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접수 등기원인 나와 있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나와 있죠. 자, 목적 보세요. 목적 형광펜, 범위 형광펜, 지상권자 형광펜. 서로 같이 맞췄으니까 형광펜 친 게 필요적이야. 자, 그럼 이제 문제는 그건 시험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럼 문제는 구분지상권에서 뭐냐? 목적을 한번 봐주세요. 목적에 지하 수도 탱크 소유 이렇게 해놨죠. 그럼 우리 지하 수도 탱크는 거기에 들어보세요.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할까? 건물에 해당할까? 공작물에 해당할까? 수목에 해당할까? 지하 탱크라는 것. 공작물이지 수목 하려면 안 되지. 어떻게 나무를 땅속에다 심어 이렇게 해야지. 땅속에 물탱크를 설치한 물탱크가 공작물이잖아. 물탱크. 그럼 지하 상가는 건물이잖아. 아니 땅속에도 건물을 지어놓은 게 지하 상가잖아. 건물. 땅속 빌리는 권리가 지금 구분지상권이라면 구분지상권은 공작물이나 건물 소유를 위해서만 인정한대. 법에서 민법에서. 뭐야? 공작물이나 건물 소유. 그러면 거기서 보세요. 지하 탱크 옆에다 이제 메모하셔야죠. 그 옆에다 공부를 끝내야 돼. 자, 지하 탱크 위에다가 공작물 이렇게 쓰시고 또 하나 건물 이렇게 쓰시고 소유 옆에 빈 공간 있죠. 거기다 수목 X 쓰시고 수목 X. 구분지상권은 땅속이면 땅속, 땅 위에 공중공간이면 공중공간을 빌려 쓰는 건데 뭐를 목적으로 쓰면 그걸 허용해 준대요. 건물과 공작물 소유를 위해서만 인정하지 수목 소유를 위해서는 절대 인정을 안 해준대. 그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범위가 시험 문제예요. 범위. 자, 범위가 서북 쪽에 50제곱미터 지점 포함하여 수평면 기준으로 땅속 5m에서 15m 사이에 물탱크를 갖다 설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범위에서 일부죠. 일부
지상권은 범위가 일부라 하더라도 보시면 고개 들어보십시오. 아까 우리 지상권은 중복하여 두 개의 지상권 설정할 수,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그랬음, 없다 그랬음? 없다 그랬죠. 근데 구분 지상권은 가능해요, 그게. 왜? 땅의 특정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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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층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땅 위의 표면만 기준으로 하면은 밑에 동일한 표면에 밑으로 쭉 지상권이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있음, 없음? 있음. 즉 일반 지상권끼리는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지만 구분 지상권은 두 개가 같이 존재할 수가 있고 일반 지상권과 구분 지상권도 같이 존재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까지만 아시면 돼.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넘겨보세요. 327페이지 지역권의 민법 법전 용어 읽어보고.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인데 여기에서 타인의 토지 승역지 형광펜, 자기 토지 유역지 형광펜. 그 개념이 첫 번째 시험 문제 가장 시작되는 지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역지는 한 필지여야 하고 승역지는 한 필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구별하는 문제를 지문을 낼 겁니다. 정해진 지역권 등기 나왔다면 무조건 그 지문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유역지 반드시 한 필지, 승역지는 한 필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셨으면은 자 이제 329페이지 보세요. 등기 기록례. 자, 그걸 이해해야지. 을구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지역권 설정 329페이지. 등기 목적 지역권 설정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 설정 계약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나눠 보세요. 목적 수로개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범위 서북쪽 200제곱미터 나와 있고 유역지 표시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목적 범위 유역지 3개 형광펜 치세요. 왜 형광펜 쳤느냐 같이 합의했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필요적 정보예요. 다 필요적 정보. 그 얘기는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 시 그 3가지 형광펜 친 걸 안 정하면 강행 규정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정하면은. 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정보를 필요적 정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그거 이해하셨으면 지역권 등 수로 개설하기 위해서 서북쪽 200제곱미터를 사용하는구나. 그러면 그 요역지는 어디가 된다?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10번지가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옆에다가 쓰셔야죠. 10 옆에다가 일부 X 일부 X 유역지는 10번지 필지 전부를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야지 유역지는 10번지 필지 일부를 목적으로 편익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범위에 나와 있는 서북간 200제곱미터 이거는 승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승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역지는 지금과 같이 서북쪽 200제곱미터 일부가 될 수가 있지만 밑에 유역지 표시할 때는 10번지 필지 서북쪽 200제곱미터 이렇게 절대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등기 보고 직접 구별할 줄 아셔야 돼. 그래야 까먹지 않습니다. 유역지는 한 필지 전부, 승역지는 한 필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자, 됐으면 이제 지문 정리 328페이지 왼쪽을 봐 주십시오. 328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상단에 지역권에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이용하는 물건으로서 5탄에 지상권이 아니라 지역권은 물건으로 승역지 소유자가 수인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지역권 설정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지역권은 동일 토지에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는 배타적인 이용권으로 동일 토지에 2개의 지상권, 지역권이죠.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형광펜 주셔야지. 지상권에서는 중첩적으로 2개가 설정할 수 있었음 없었음? 없었음이었는데 지역권에서는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인식을 하셔야지. 자, 그 다음에 기록사항은 필요적 정보 다 배웠으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자,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자 이제 오른쪽 등기 기록례 329페이지를 다시 가볼게요.
자, 승역지 지역권 등기 기록에 우리 을구를 읽었죠. 자, 그거는 자, 접수란에 보세요. 접수란에 90년 1월 1일 3001호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다 필기구를 드시고 신청 두 글자 쓰세요. 여백에다 접수란 안에. 자, 그러면 밑에 유역지 등기 기록 나오죠. 을구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 유역지 지역권 이렇게 나오죠. 접수란이 빈칸으로 돼 있네. 거기다 쓰세요. 시험 문제를 직권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러면 유역지 땅 등기 기록 을구에 유역지 지역권을 표시하는 이유가 자, 수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역지 땅을 갖다가 취득하는 자는 지역권을 당연히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역지 땅 등기 기록에 지역권이 있다는 취지를 기록하는 게 유역지 지역권입니다. 그러면 승역지 땅 등기용지에 지역권 등기하는 건 신청이 있어야 등기했죠. 그런데 유역지 땅 등기 기록에 을구에 지역권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는 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거지 절대 신청으로 하는 게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 유역지 땅 등기 기록에 을구에 지역권의 뜻을 기록하면은 자, 이제 329페이지 제1회 등기 기록 내 위에 상단에 동그라미 3 있죠. 지역권의 부종성 갑니다.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과 수반되는 종된 권리라는 특징 때문에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당연히 이전되며 유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형광펜 유역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지역권의 이전 등기 없이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그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됐고 자, 전세권 넘어가 볼게요. 자, 330페이지 전세권 등기 전세권에 관한 등기 의 볼게요. 민법 법전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이용권이다. 됐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2번은 지상권에서 공통원리 기억하시라 그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없음 없음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자, 3번 갑니다. 331페이지 자,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으로 동일 부동산에 2개 이상 중첩하여 성립할 수 없다. 2개 이상부터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자, 정리됐네요. 지상권은 2개 이상 중첩하여 성립할 수 없다. 지역권은 2개 이상 중첩하여 성립할 수 있다. 전세권은 2개 이상 중첩하여 성립할 수 없다. 이 구조로 이해하셔야 돼. 이걸 왜 제가 자꾸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따로따로 시험 문제를 거의 안 내니까 복합해서 하나의 문제로 이용권을 갖다 출제하는 경향이 더 높으니까 그걸 전체 개론적으로 크게 스프로 이해하지 미시적으로 공부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록사항 갈게요. 기록사항을 공부할 때는 필요적 임의적 공부하는 건데 그건 등기 기록을 직접 보고하시는 게 빠른데 전세권은 등기 기록 이해가 없으니까 자, 법률 용어로 그대로 공부하죠. 331페이지 자, 전세권 등기의 필요적 정보 동그라미 1 전세권 설정 범위 나오죠? 범위 형광펜 밑으로 2번으로 가서 동그라미 2번 가시면 형광펜 치면 안 돼요. 전세 존속기간 위약금 배상금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담보금지 특약 담보 제공금지 전전세 임대차 금지 특약인 때는 그 사실을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거기에다가는 필기구를 들어서 임의적 정보 이렇게 쓰셔야지. 그럼 필요적 정보 전세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네. 뭐 범위를 기억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빠졌다. 자, 뭐가 빠졌냐면은 전세 설정 범위 있죠? 그 옆에다가 쉼표하시고 이거 적어야지. 제일 중요한 거 빼뜨렸네. 쉼표하시고 옆에다가 전세금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전세금과 전세 설정 범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밑에 양가로 3번으로 갑니다. 자, 양가로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는 공동 신청합니다. 그럼 1번엔 별 얘기가 없고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전세 설정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그런데 전세권자가
다시 자신의 전세권에 의해서 세입자를 들이는 행위를 전전세라고 하죠. 전전세는 전세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전세권 변경 등기 가볼게요. 자 전세권 변경 등기는 요 다음 시간에 배울 얘기인데 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접근하셔도 돼. 다음 주에 배워도 되는데 자 거기 들어보시면 전세권 등기하고 나서 전세 금액을 증액 감액하러 등기세 또 들어가는 게 변경 등기입니다. 전세 기간 연장 단축시키러 들어가는 게 전세권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할 때는 시험에서 뭐를 내느냐? 1번의 전세권을 갖다가 전세 금액을 그럼 증액하러 간다? 그럼 증액하러 가는 게 변경 등기인데 2번의 번호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번호를 이해관계인 법에서 이렇게 불러.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만 1-1로 증액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2번의 번호가 있을 때는 2번의 승낙이 있을 때만 1-1로 증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번의 번호가 없을 때는 1번의 전세 등기 있고 1번의 전세 등기 안에 전세 금액을 변경하러 간대. 그러면 2번으로 변경해 줄까? 증액시켜 줄까? 1-1로 증액해 줄까? 그렇지. 그게 2번의 번호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무조건 부기 등기로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의 번호가 있을 때를 이해관계인이라고 하죠. 그때는 언제에만 부기로 하도록 되어 있냐면 2번의 번호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자가 승낙해 주는 때만 부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시험 문제를 자유자재롭게 출제를 할 겁니다. 자주 나왔어요 시험 문제. 자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고 교재 넘겨보십시오. 332페이지. 332페이지에는 이제 뭘 정리해야 되느냐? 양가로 5번을 보십시오.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자, 거기 들어볼까요? 이거는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 가장 많이 출제를 해요. 종전 5년 전까지는 없었어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민법과 부동산 등기법이 5년 전서부터 동시에 들어온 주제로 민법 전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법조문이에요. 종전에 법조문 들어온 거 한 10년 동안 하나도 없어 민법 전에. 그런데 이게 가장 최근에 들어온 법조문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도 매년 출제했던 것 같아 이거. 자 보시면 자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렇게 등기되면 전세금 1억 있지 않습니까? 전세기간 2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세권자 갑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들어보세요. 갑은 자신의 전세기간 2년 기간 중에 전세금 1억을 갖다가 5천만 원을 갖다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걸 일부 양도라고 하는 거야. 일부 양도라는 걸 전세 존속 기간 중에는 절대 안 돼. 이게 지금 현재 이 제도가 도입되고 시험난 출제 횟수예요. 등기법뿐만 아니라 민법까지 다 합해야 되니까. 민법 전에 등장하고 등기법에도 추가돼서 들어온 거니까. 언제는 절대 전세금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금 일부 양도라는 게 절대 안 돼요? 언제는? 그렇지. 존속기간 중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존속기간 기간이 끝났으면 자 전세금 일부 양도라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왜 되냐면은 전세권은 소멸했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아 있잖아. 그러면 채권 양도가 이제 자유로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 등기는 언제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존속 기간 중에는 할 수가 없다. 이게 지금까지 출제된 횟수였었고 민법에서 등기법에서 합친 문제수를 제가 합해서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는 그게 가능하다. 전세 기간 만료하고 나서는 전세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이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양도를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 존속 기간 중에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이거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일부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는 기간 존속 중에는 안 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원리 이해하시면 돼. 예. 자, 이 정도. 그다음에 마무리. 이거 전세권 일부 양도에 따른 이전 등기
이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이전할 때는 원 전세권 등기의 번호에 부기 등기로 항상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임차권 용의권 마지막 333페이지 임차권 등기 갈게요. 임차권 등기는 자, 법조문 읽어볼게요. 먼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하러 성립하는 채권계약. 차임을 꼭 기억하셔야지. 자, 그러면 갑니다. 자, 밑에 기억권 정리.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 요건에 불과 형광펜.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 불과. 그 다음에 니은번 임차인은 임대인과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며 임대인에게 등기해 주시오 임대차 계약서 쓰면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621조 1항에 의해서. 이건 별거 아니니까 넘겨보시고. 자, 그러면 디귿 니을 334페이지 묶으십시오. 디귿과 니을을 묶어주시고 왜 묶어주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앞에서 임차권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를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귿 니을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자, 언제냐면 디귿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이제 민법 622조에 규정되어 있는 예외 조문이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예외 조문은 자 리을번에 나와 있죠. 주택임차권은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원래 등기하여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디귿번 임차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하고 리을번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는 등기하여야 대항력을 인정해 준대요.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해 준대요.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인정해 준대죠. 그러면 등기 없이도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대항력 인정해 주는지를 정리하시면 돼. 토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는 어떤 요건 충족해야 대항력 인정해 준대요. 건물에 등기 쳐놓으면. 두 번째, 주택 임차권은 어떤 요건 충족해야 대항력을 인정해 준대요. 입주와 전입신고에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임차권은 등기하여야 대항력 생겨. 이렇게 이제 민법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 더 민법력이잖아.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은 정리했으니까 따로 정리 안 할게요. 자, 양가로 2번 당사자 신청의 임차권 설정 등기. 자, 동그라미 1 일반 권리에 대한 등기 기록상 위에 다음 기록상을 기록한다. 기억번 차임 형광펜 치셔야 돼. 차임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니은번 주택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그 필요적 기일사항인데 그건 뭐 디귿번하고 니은번하고 디귿번 상가임차권에 대해서 필요적 기일사항인데 그건 뭐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보시면 임차권 중단에 등기 동그라미 3번 등기 신청이 있을 거야. 공동신청 뭐 일반 원칙이니까 뭐 따로 용어 형광펜 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밑에 335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3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오죠. 자, 그 형광펜 치셔야지. 임차권 등기 명령 형광펜. 그래 놓고 주택 임대차 종료 형광펜. 따로따로 치셔야 돼.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형광펜. 두 개 요건을 충족하는지 못하는지를 갖다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두 개 요건 꼭 충족해야 된다. 그럼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해지해서 보증금을 반환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이걸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 어떤 사유로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만 이용하는 제도이냐면은 임차 기간 만료로 인해서 보증금 반환 못 받았을 때만 이용하는 제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십시오.
336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제 법원에 신청하면은 자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떨어지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가면은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세요. 336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임차권 등기의 효력이 있죠. 자, 임차권 등기 후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고 우선 변제적 효력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에 대항력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이미 취득하고 있으면은 그게 소급하여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고, 요거는 이제 주임법, 상임법에 나오는 법조문이니까 민법 시간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양가로 4번. 자, 민법 시간은 절대 못 배우는 주제가 양가로 4번입니다. 임차권 이전 임차물 전대에 대한 등기. 자, 그 제목을 형광펜 그대로 치셔야 돼. 실무에서는 중요해요. 민법의 주제는 해결 안 되는 주제.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임법의 순수한 주제이기 때문에 등기법은 잘 출제를 안 하는데 4번은 민법의 주제가 아니고 등기법의 순수한 주제입니다. 임대차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 임차권 등기,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해서 임차권 이전, 임차물 전대 등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형광펜 다 치셔야 돼. 이거는 실무에서 엄청 중요한 얘기들이. 자, 왜 중요한지 하나만 감사봐 드릴게요. 자, 만약에 전세 등기하고 나면 자 전세 기간 중에는 전세금 일부 양도했다는 전세권 이전 등기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전세 기간 끝나고 나면 전세 기간 종료 후에는 전세권은 소멸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했다는 전세권 이전 등기 무슨 등기로 할 수 있다 그랬죠? 부기 등기로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게 전세권 등기가 아니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고 이 자리에 임차 보증금 1억이 등기가 돼 있으면은 임차 보증금 채권 양도에 따른 임차권 이전 등기라는 걸 허용해 준대요. 절대 못 하도록 돼 있대. 못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전세 등기와 제가 비교해서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제 337페이지 이제 담보권 쪽으로 가볼게요. 담보권 쪽은 저당권, 기억번. 저당권은 채무자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만 이를 지배하며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는 이를 환가하여 우선 변제받는 약정 담보 물건이다. 뭐 용어 뭐 큰 의미 없고. 자, 니은번. 저당권은 권리의 일부 전부에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다. 그대로 형광펜. 전부 다 민법 기초 주제들인데 민법 시간에 다 배웠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자, 얘기죠. 자, 100제곱미터 토지가 있다면은 이거를 갖다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면 자 이제 가죠. 갑이 자 을에게 1억을 빌리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갖다가 2분의 1만을 갖다가 을에게 저당 잡힐 수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갑이 이 토지를 100제곱미터 10번지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토지에 지금 이쪽 동쪽에 30제곱 100제곱 10번지 필지 100제곱미터 중 30제곱미터 부분을 목적으로 자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1억을 빌리고 을에게 저당을 설정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요거 갑이 자신의 돈 1억을 을에게 빌리고 자신의 소유권 지금 전부를 저당 잡힌대요. 2분의 1만 저당 잡힌대요. 2분의 1만 저당 잡힐 수 있는지 없는지. 됐어요. 자, 두 번째. 갑이 소유하는 게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땅인데 100제곱미터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100제곱미터 중 30제곱미터를 1억 빌려두는 채권자 을에게 저당 잡힐 수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됐어요. 그럼 끝이.
이거하고 이거 변별력을 첫 번째 물어보니까 꼭 이거하고 이걸 변별할 줄을 아셔야겠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338페이지 재료의 상단 디귿번 민법 주제 계속하네. 저당권은 비배타적인 물건이니까 이중으로 저당권 성립이 가능하겠지요. 결론. 우리 이제 이중 다 배웠어. 용의권에서는 이거 이중 배웠잖아요. 이거 지상권 됐어요, 안 됐어요? 이중으로 중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안 됐죠. 지역권. 오케이. 전세권. 그다음에 임차권. 안 되지. 안방에 보증금 받고 전세해주는데 그 안방을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전세해줘?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지. 이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잖아요. 안 되죠? 자, 그래. 저당권은 국민은행에 1억에 대출 받았는데 또 다른 우리은행에 1억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어려운 주제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중저당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따로따로 절대 공부로 안 나와요. 이거는. 이쪽은 다 전체 개론적인 큰 주제에 풀어내기 때문에 미시적인 주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쉬워지는데 개론적인 거시적인 주제로 크게 물어보기 때문에 문항수 자체 이 등기법 성질을 아셔야 돼. 문항수가 워낙 적게 배당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 6문제 나는 주제를 등기법에서는 한 문제도 배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시적으로 절대 주제가 출제가 되지를 않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다음 보셔야 되는 거. 자, 이제 저당권 등기할 때 기록사항이 338페이지일 겁니다. 그 기록사항은 등기 기록례가 있으면은 더 빠를 텐데, 있다. 341페이지. 저당권 말소 등기 기록례 찾으셨어요? 네, 거기 안에 보시면 그걸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법전 보는 것보다 그게 더 빨라요. 신청 정보, 필요적, 임의적 구분할 때는. 을구의 순위번호 1번 등기목적 저당권 설정 접수 96년 1월 1일 9123호 등기원인 95년 12월 31일 설정 계약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형광펜 준비하시고 필요적 이제 우리 잡아가는 거야. 채권액 형광펜, 채무자 형광펜, 저당권자 형광펜 3개로 형광펜 치셔야 돼. 그러면은 자 채권액 1억 2,500 채무자 최간난님 저당권자 엄갑부님 이 세 가지 신청서에 기재를 안 하면 절대 등기 못 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이자 연호포는 지금 형광펜이 안 쳐져 있잖아. 그럼 이자 약정을 저당 설정 1억 2,500 빌릴 때 이자 약정을 꼭 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원위치로 앞 페이지로 와 보시면 338페이지. 자 이제 기록사항은 자 그 법전 338페이지 법률 용어 정리하기보다도 그렇게 등기 기록례를 직접 갖고 정리하시면 이제 또 빠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 더 이제 아셔야 될 게 있어. 등기 예규인데 자 338페이지에 자 기록사항의 니은번 한번 보세요. 채무자 표시 찾으셨어요? 338페이지의 기록사항에 니은번 채무자 표시. 자, 채무자 표시 찾으셨으면 이제 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 341페이지 볼까? 잠깐 봐야 이해가 가요. 우리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 구분할 때 자, 그 저당 설정 등에 채무자 보세요. 누구로 돼? 최간난님 앞으로 돼 있죠. 자, 고개 들어보세요. 만약에 최간난님이 단독으로 1억 2,500을 안 빌리고 최간난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엄갑부님에게. 그러면 채무자가 한 사람이겠어요? 두 사람이겠어요? 그럼 두 사람이겠죠? 그럼 이제 갈게요. 돈 빌려준 사람은 누구? 정리. 엄갑부님. 그 다음 돈 빌려간 사람은 누구? 최간난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은. 그죠? 그러면 엄갑부님이 나중에 1억 2,500을 갖다가 달라고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최간난님한테 나중에 먼저 달라고 최간난이 돈 못 주겠다면 여러분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각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못 들어가. 이거 이제 모르면은 지금 절대 시험을 못 들어가요. 나중에 최간난님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1억 2,500을 둘이 빌렸잖아. 그럼 엄갑부가 그리고 저당 설정했잖아요. 엄갑부가
1억 2,500을 갖다가 달라고 하면은 자, 최간난님에게 먼저 달라고 하고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각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규약에 따라 달라 이렇게 해야 돼. 자,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건 뭐냐면 각자에게 달라고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 걸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한 사람이 이행을 안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걸 보증채무. 각자에게 동시에 완샷으로 전액을 달라고 각자 누구에게 돈 많은 놈이 누군가 보자. 많은 놈 쑤시면 나오겠지 한 번에. 그 사람 아무에게나 다 찔릴 수 있는 걸 부진정 연대 채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행 안 할 경우 다른 사람이 이행해야 되는 건 보증채무. 각자에게 완샷으로 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걸 부진정 연대. 그러면 엄갑부님이 여러분한테 돈 빌려줬을 때 자, 한 사람 갓난이가 돈 못 갚으면은 여러분이 갚어 이렇게 돈 빌려줄 때 계약 체결하고 써요. 완빵으로 최갓난님이든 여러분이든 각자에게 전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돈 빌려주었어. 그러죠? 부진정 연대채무로 계약하는 게 실무의 100%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 등기부에는 채무자 표시해야죠. 최갓난님만 표시할 거다 아니면 여러분까지 같이 표시할 거다? 같이 표시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최갓난님하고 여러분은 자 1억 2,500을 갖다 나누어서 갚아야 되는 관계예요? 아니면은 각자가 전액 1억 2,500을 갚아야 되는 관계예요? 뭘 나눠서야 절대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엄갑부님이 여러분한테 1억 2,500 달러 할 수 있어. 잠깐만 봐. 6,250달러고 할 수 있어 나중에. 1억 2,500이잖아. 그걸 여러분한테만 최갓난한테 아무한테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걸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에 부진정 연대채무자 최갓난, 부진정 연대채무자 여러분 이름 이렇게 절대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보증채무인지 부진정 연대채무인지는 등기부에 절대 나타내지 말라는 거야. 법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등기부에 단순 보증채무인지 부진정 연대채무인지를 등기부에 표시해 주래요? 절대 표시하지 말래. 그러면 등기부에는 그게 감춰져 있어. 절대 등기부 갖고 몰라. 등기부에는 뭐라고만 표시하기 때문에 채무자 최갓난, 채무자 여러분의 이름 이렇게만 딸랑 표시돼 있지 내부의 연대채무 관계인지 보증채무 관계인지는 직접 가서 물어보는 거지 등기부에 그걸 누구한테나 알도록 표시를 절대 하지 아니하도록 등기법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공부하죠. 그걸 시험에서 꼭 낸다니까. 저당 등기 낼 때는. 진짜예요, 진짜. 됐습니다. 그거까지 이해하셨으면. 자, 됐고요. 자, 이제 저당 등기를 배웠으면은 무엇을 배우셔야 되느냐? 341페이지. 하단에 권리저당이라고 용어 나와 있는 거 찾으셨어요? 제목 권리저당 형판 치시고 필기구 드셔서 권리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두 가지 쓰세요. 지상권, 전세권. 그랬으면 이제 형광펜을 다시 드시고 지상권을 저당 잡는 거, 전세권을 저당 잡는 걸 법률 용어로 뭐라 부른대요? 권리 저당. 자, 이제 형광펜 드시면 이제 마무리를 뭐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줄로 가시면 부기 등기 방법. 우리 저당 등기는 주등기로 했어요? 부기 등기로 했어요? 저당 등기. 아까 위에 등기부 있잖아. 1번 순위번호 1번 돼 있잖아. 최갓난이 돈 빌리고 엄갑부가 저당 잡은 거 주등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 등기를 할 때 권리저당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지상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저당 등기를, 전세권 등기에 부기 등기로 저당 등기를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넘겨보십시오. 342페이지 근저당. 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대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으로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저당권과 다르고, 또한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해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부종성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통상의 저당권과 다르다, 이렇게 해놨네요. 자, 민법의 그 근저당 기초 개념을 그대로 써는 겁니다. 고개 들어보시고, 자, 저당권은 1억 2,500을 갖다가 담보하는 게 저당권이죠. 근데 근저당은 1억 2,500을 담보한다. 얼마를 담보할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까지 한도 안에서 담보할지 담보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법률용어로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저당과 근저당의 첫 번째 차이점, 저당권은 자, 담보할 액수가 1억 2,500으로 특정돼 있는데 반해서 근저당은 그 담보할 액수가 특정돼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담보할 수 있는 맥시멈 한도 액수만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채권 최고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당권은 자, 1억 2,500이 채권이죠. 그거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함, 소멸하지 아니함. 소멸함 해야지. 그런데 근저당에 있어서는 1억 5천을 채권 최고액으로 정해놨으면은 그 안에서 자, 수시로 채권액이 제로로 내려갈 수도 있고 1,000만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1억 3천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수시로 그 기간 내에 증감 변동한다 하더라도 채권이 설령 제로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있으면 근저당권은 소멸함, 소멸하지 아니함. 그게 부종성의 완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소멸의 부종성의 완화. 두 가지 용어만 아시면 이제 나머지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채권 최고액 채무자 형광펜 넣으시고,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그 다음에 그 근저당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일지라 하더라도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서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앞에 형광펜 쳤던 반드시 단일하게 해요. 또 하나, 그 뒤에는 설명드렸죠. 채무자 수인, 아까 최간단하고 여러분하고 돈 빌렸었지. 그러면 등기부에 연대 채무자 이렇게 표시하래요. 연대라는 말을 표시하지 말래. 표시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꼭 기억하셔. 형광펜 치셔야 돼. 단순 채무자. 그걸 시험에서 잘 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 근저당 이전 등기. 근저당 이전 등기는 기억번. 근저당 이전 등기 형광펜 치시고, 기억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 형광펜. 니은으로 가서 피담보 채권 확정된 후 형광펜. 자, 이제 가볼게요. 자, 뭔 얘기냐? 후에 들어보세요. 갑의 토지가 있다면은 을에게 자, 채권 최고액 1억으로 자, 근저당을 설정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럼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은 이거 결산기가 10년이야. 그럼 10년 동안에는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서 이 갑이 을에게 빌려갈 수 있는 돈의 채무가 증감 변동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한대요, 소멸하지 아니한대? 소멸하지 아니한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10년 기간 지난 후 지금 을 명의로 근저당이 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제3자, 자, 다른 사람, 병에게 근저당 명의를 갖다 넘겨주는 걸 이전 등기라고 부른대요. 그럼 근저당권 이전 등기죠. 그럼 이전 등기할 때는 자, 이 10년 도래하기 전에 이전시킬 수가 있고 10년 도래하고 나서 이전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 10년 도래하기 전에 이전하면은 이전하는 원인을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자, 채권 양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권 양도 계약
양도. 정말 엄청 많이 냈어요. 엄청 많이 냈어요. 영어란 시험 문제 근저당 이전 등기에는 이 등기예규 안 나오면 시험 문제 절대 못 내. 자, 채권 양도가 있고 계약 양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결산기 도래 전에는 근저당 이전 등기 원인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은 채권 양도로 절대 해서는 빠꾸맞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아니 10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채권액이 확정이 돼 있을까? 확정돼 있지 아니할까? 확정돼 있지 아니하다면 대출받은 지위 자체를 갖다 양도해야지. 그걸 법률용 뭐라 불러요? 계약 양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년이 딱 도래했어. 그럼 도래하고 나면은 자, 결산기가 도래한 후에는 자, 갑이 을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원금 이자가 얼마가 지금 밀렸는지가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4천만 원 확정되겠어요? 확정이 안 되겠어요? 확정되겠죠. 그럼 따라서 자, 근저당 이전 등기를 자, 결산기 도래 후에 이전을 시키려면 채권액이 확정되고 나서 이전시키려면 이 3천만 원을 양도해야지만 이전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 3천만 원을 양도하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실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시켜서 될 수가 없고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걸 갖고 시험에서 내겠지 뭐. 전이냐 후냐를 갖고 근저당 이전 등기 전이면은 뭐를 원인으로만 계약 양도 원인으로만 이전이 가능하고 후면은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 가능하다. 예, 긴지 아닌지 한번 검증 나중에 해보시면 돼. 모의고사도 근저당 이전 등기 났다라면 이게 안 나면 절대 시험 문제가 안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됐고요.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343페이지 하단에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은 자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자 344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이 창설적 공동저당 이렇게 나오고 접수연일 등기원인이 동일한 저당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고 자 문제는 동그라미 3번에 추가적 공동저당 접수연월일 등기원인이 다른 저당권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시험 지문은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자 동그라미 3번 바로 위에 공동담보목록이라는 거 용어 찾으셨어요? 형광펜 쳐보세요. 그 위에 줄에 5개 이상 찾으셨어요? 자, 찾으셨으면 거기 끝에다가 쓰세요. 문장 끝에다. 등기관이 작성. 공동저당 중 저당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이라는 걸 작성하는데 그거를 저당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작성한대요? 아니면 등기관이 작성한대? 등기관이. 이게 왜 중요하냐? 종전에는 담보 설정하러 등기소에 들어간 신청인이 작성하도록 돼 있었어. 근데 이제 현행법에는 법이 개정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준대요? 신청하는 사람은 안 만들어도 되고 등기관이 이걸 만들어 주도록 법에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걸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됐어요. 됐고요. 채권담보권 오른쪽에 채권담보권과 권리질권에 대한 등기는 자 이제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 자 이제 갈게요. 의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권리질권 등기할 수 있고 담보 설정 등기할 수 있다. 구법에서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질권 설정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유동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담보권 등기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 이제 이러한 다음서부터 형광펜을 치시면 돼. 지문 잡기.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는 안 나요. 권리질권 등기와 담보권 등기는 뭐의 부기 등기로? 저당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하는 거 형광펜. 그리고 그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저당권에 미친다. 기억하시면 돼.
독립된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에요. 지문으로 들어갈 거리이기 때문에. 그럼 권리질권 등기와 채권담보권 등기는 저당권 등기에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도록 민법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정도만 용어하시면 개별 지문 정리 충분해요. 예.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5장 챕터 다음 주에 마무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